자, 어법에 맞는 것, 즉 일종의 이제 어휘 문제, 어문 규정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알고 있는 표기였어야 합니다. 바닷물이 펄에서의 바로 어문 규정에 의하면 일종의 양성 또는 음성과 관련되는 이야기이니까요. 어이의 퍼가 나왔다면 레도 어이의 레를 써야 되겠죠. 만약 이것이 양성 모음에 의한 것이라면 아를 쓰면서 바닷물이 팔에서, 즉 아는 아로 가고 어는 어로 가는 거잖아요. 비슷한 예들 많습니다. 이런 색깔과 관련된 단어 중에 하이해지다, 허이해지다 이런 거 있었죠. 하이해지면 이해가 이야, 즉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여야 되는 거고요. 허이해지다 그러면 어이의 이해여야 하겠죠. 노래지다라고 하면 오와 모음 조화에 의해 오와의 노래지다가 누래지다 그러면은 우어의 어의 레가 되겠죠. 자, 이게 평소에 많이 연습했던 건데 쉽게 1번부터 틀렸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맞는 것은 1번이고요. 자, 2번은 쉬웠죠. 우리 실제 표준어 규정에 단수 표준으로 나와 있는 뱀은 또아리를 틀고 있다. 이렇게 준말만이 맞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둥글게 빙빙 틀어놓은 것을 또아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머니들 할머니들 항아리 머리에 일 때 이렇게 머리에 올려놓는 것 또아리, 뱀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 말이죠. 하지만 진짜 전혀 관계없는 또아리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 사전에.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아리가 되겠고요. 갈퀴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갈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시골에서 말하는 이런 그 농기구와 관련되는 거 긁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갈퀴발을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그 부분을 갈퀴발에 모아놓은 부분 그게 또아리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있는 거지 실제 시험에 활용된 적은 없습니다만 여기에 뱀은 또아리가 맞고요. 자, 3번 우리 많이 했던 것처럼 사이시옷이 빠져야 됐던 발음 중요한 머리말 기억하시죠? 즉 고유어가 왔다 하여서 사이시옷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발음상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묶었던 예들 몇 개 있었죠. 머리말이라든지 머리글이라고 한다든지 예사 말 때 많이 했었고요. 농사일 머리 글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발음에 시옷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시옷을 넣지 않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리말, 머리글, 예사말 알죠? 그래서 예산일과 구별해야 됐던 한자 고유어 중 예사말은 시옷이 안 들어가는 예사는 한자어니까 그래서 충분히 묶어서 외웠으면 돼요. 이론서에 다 있고요. 자, 4번도 이미 지난 국가직 등에서 활용되었던 으탈락, 문을 잠가야 이렇게 했었잖아요. 따라서 기본형으로 갔어야 했던 기본형 문을 잠그다였기 때문에 잠그다에서 으탈락인 잠가서 잠가라 잠갔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비슷한 예 3대 으탈락이라고 제가 그냥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담그다 바로 김치를 담그다에 담가서 담갔다 절대 담고 아니고요. 또는 큰일을 치르다에서 치러서 치렀다가 맞지 큰일을 치루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였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은 1번이 됩니다. 자, 역시 해설까지 바로 뒤에 붙여놓았으니까요. 펄해지다라면 어이의 레가 될 것이고요. 팔해지다라면 아이의 레가 되었어야 하는 모음 조화와 관련된 표기고요. 또아리 맞습니다. 여기는 갈퀴발의 끝을 모아 잡아맨 부분을 바로 또아리라는 또 다른 단어가 있을 뿐이고요. 머리말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비슷한 예, 인사말, 예사말, 농사일, 머리글자, 예사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특히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고요.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잠가야 역시 다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으로 가볼게요. 바로 고난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관용적 표현이었는데요. 우선은 원래 단어이었던 말길이라는 단어, 발음은 말길입니다. 고유어가 만났는데 된소리 발음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사전적으로는 두 가지긴 한데요. 이 글자에서 한번 힌트를 삼아 볼게요. 첫 번째는 말하는 길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기회 이렇게 하면 기자가 활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용적인 의미로는 말하는 기회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기회 이렇게 이제 연상은 되겠죠. 자, 그럼 말길이 됐다라는 거는 좋다는 거네요. 말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니까. 말하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니까요. 자, 예문에서도 이해할 수 있었죠. 몇 달 만에야 말하는 기회가 생겨서 겨우 상대편을 만나보았어요. 어떤 의미를 몰라도 문맥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내용은 상대편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막 뭔가 사정하고 부탁할 때 전화해서 한 번만 시간 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한번 내볼게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말하다가 몇 달이 지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약간 내가 부탁을 하고 사정을 해서 그런지 말하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단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길이 트였다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상대편에게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주게 된 거고요. 자, 나머지는 사실 다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었고요. 자, 이번에 관용적 표현으로 말한다면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남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서 말할 때 말꼬리와 관련해서 말꼬리를 물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꼬리를 물어서 말한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말꼬리. 물론 뭐 말꼬리를 잡다 하면서 시비 걸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말꼬리를 이어서 또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한 거죠. 말꼬리를 물어서 말이죠. 자, 3번은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되다라는 것도 말이 있다라고 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역시 우리가 많이 쓰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다 말이 있었어. 말이 되었어 라고 말하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이 상정되거나 토론이 우리 그 분야에 대해서 말이 있었어요. 이번 아침 회의 시간에 그 분야에 대해 말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이죠. 자, 4번은 마음에 담겨 재미를 붙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쓰는 맛을 붙이다 이런 말이 있죠. 맛을 붙이다.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주 맛을 붙였네. 재미를 붙였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관용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말길이라는 단어부터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고요. 말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였다. 이렇게 앞으로 관용적 표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완료되었으니까요. 말하는 기회 또는 실마리. 그래서 남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길이 트이다라고 해석했고 사전에 있는 그대로 사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전 찾는데 결코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머지 말꼬리를 물다, 말이 있다, 맛을 붙이다까지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3번 역시 단위어입니다. 우리 이미 이론서 그리고 저도 많이 수업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특히 고유어와 관련된 관용어들이 많았었죠. 제처럼 한자어도 있었지만 그중에 2 또는 10, 20, 24, 50, 100, 2000까지 기와 한 우리 그러면 기와 2000장이었잖아요. 물론 고등어 한 손 그러면 고등어 2마리 이렇게 했던 것처럼 실제 3개 다 평소에 우리가 했던 거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보통 바늘 한 쌈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몇 개? 24개를 묶어서 한 쌈. 물론 2쌈, 3쌈 이렇게 하면서 산수 문제도 가능했었고요. 자, 재라는 것도 한약 한재 그러면은 한약 20첩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역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달 정도 먹을 분량이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먹지는 또 않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분량을 20첩이라고 합니다. 한약 한재 또는 한약 2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자, 거리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었죠. 거리는 오이나 가지를 세는 단위 50개였습니다. 자, 이때 거리 비슷한 것 중에 가리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장작 한 가리 그랬어요. 이때 가리라고 하는 것은 장작 20개, 20개를 한 단으로 쌓아놓은 것을 장작 한 가리라고 했으니까요. 가리는 20, 거리는 50 이렇게 제가 주의하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더했더니 모두 94라고 하는 숫자의 합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우리는 알고 있는 단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징어 한 축 그러면은 20개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100이라는 단위들도 역시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0 그러면은 마늘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추라든지 했던 한 접이라고 하는 단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단위들을 묶어서 외워두시기 바라고요.